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주말 호남 경선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는 18일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년을 맞아 박지원 전 비서실장을 통해 김대중 리더십 전반을 들어봅니다. 해양 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지에 오염원이 된 해양 쓰레기 집중 취재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어르신 낙상 사고가 잦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아 전남에서도 광복절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는 애국지사와 유가족, 보훈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렸습니다.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고 김재용, 고 문영식 씨가 독립유공자로 추서돼 유가족들에게 훈장과 표창이 전수됐습니다. 한편 해남군 화산면에서는 오늘 지역민 10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광복절 맞이 체육대회와 면민의 날 행사를 갖고 광복의 기쁨을 재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오늘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해 토크 콘서트를 갖고 민주당을 전국 정당화하고 최선의 대안 세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향후 민주당은 실현 가능한 것,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집중하는 정당이 될 것이고 패배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순천에 이어 목포를 방문해 토크 콘서트를 가졌고 밤에는 광주를 찾아 호남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송갑석 후보가 반전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번 주 텃밭인 호남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 경우 당선권인 5위 안착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주말과 휴일 열린 충청권 전당대회에서도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8위에 머물렀습니다. 기호 8번 송갑석 후보 득표수 1797표, 득표율 4.74%입니다. 그렇지만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 5.41%의 득표를 얻어 누적 득표율에서 7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중앙무대에서 활동한 경험이 적은 비수도권 송갑석 후보가 5% 벽을 넘어섬에 따라서 경선 반환점을 돌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남아있는 70%가 집중되어 있는 호남과 수도권을 통해서 대역전을 이루어볼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자신의 텃밭이자 전체 권리당원의 35% 이상이 몰려있는 호남에서 경선이 실시됩니다. 송 후보는 이 때문에 호남을 넘어 지방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비수도권 유일 후보임을 강조하면서 호남 표심의 결집을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호남의 당심이 중앙지도부에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기를 이번 호남 경선을 통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관건은 호남 경선에서 얼마나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로 순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주말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 경우에 다음 주 열리는 전체 권리당원의 37%가 몰려있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수도권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없었던 광주 전남의 선출직 최고위원 입성을 노리는 송 후보에게 이번 주말 경선이 최대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8월 18일이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꼭 13년이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래 곁에 둔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DJ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맞이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며 국민을 늘 먼저 생각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DJ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고
김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여전히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립고 생각이 납니다. 그때의 말씀이 지금하고 똑같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잘못한 것을 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산업화, 복지와 IT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박 전 원장이 기억하는 DJ는 휴지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는 일상에서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을 하고 환경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은 휴지라도 반쪽만. 박 전 원장은 DJ가 민주주의와 인권, 여성운동에 노력한 것은 이희호 여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유일하게 잡음이 없었던 이희호 여사. DJ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이자 따뜻한 협력자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좀 하늘나라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생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은 이희호로부터 나왔다. 박 전 원장은 역대 최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MB가 아닌 DJ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달 11일 무안군 해저면 도리포 해역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낸 준설선을 무안군이 직접 인양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과 목포 해경에 따르면 사고 선박의 선주 측이 지난 13일까지 인양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무안군이 인양 대집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크레인선을 동원한 인양 작업은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고 비용은 5억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폐어구와 같은 해양 폐기물들이 여전히 육지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한가득 떠안은 채 공장이 부도라도 나면 모든 피해는 지역민들이 입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해남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폐어망과 폐그물 등 해양 폐기물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침출수 등의 우려 때문에 폐기물은 지붕이 있는 창고 등에 쌓아야 하지만 창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앞마당에도 쌓여 있습니다. 그 선별해서 내가 쓰려고 압축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물은 그물대로, 로프는 로프대로. 폐기물 업체가 해남군에서 허가받은 폐기물 야적량은 132톤. 하지만 현재 5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용량의 3배 넘게 무단으로 쌓여 있는 셈인데 별다른 행정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2년 전 공장이 부도 처리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폐기물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만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매 낙찰자가 생겨야 그분하고 대화도 하고. 야적된 해양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로 흘러갈 우려가 크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밖에다 방치를 그물망 같은 거 유관상도 안 좋고 좀 빨리 좀 쓸 수 있게. 해남군은 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경우 행정 대집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명확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의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90대 할머니가 낙상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다른 일을 보는 사이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인데 사고 책임을 두고 병원과 환자 가족 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간호조무사가 환자가 탄 휠체어를 밀며 들어옵니다. 문 앞에 휠체어를 세우고 미리 있던 다른 환자를 챙기는 사이 몸이 앞으로 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지난해 10월 말 광양의 한 요양병원에서 90대 할머니가 바로 옆 병원으로 투석을 받으러 가려고 기다리던 중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를 천천히 돌려본 가족은 병원 관계자를 책망합니다. 야, 이 양반아!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냐고! 머리를 크게 다친 할머니는 응급치료를 받고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2주 뒤 숨졌습니다. 투석병원
송환호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투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얼굴을 너무 심하게 다쳐서 오셔가지고 CT 촬영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다. 가족들은 숨진 할머니를 간호했던 조무사 책임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병원 측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병원은 이를 인정한다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벨트를 맨다든지 이런 조치는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형사처벌은 저희들 받을 계획이고. 사고 후 병원의 모든 휠체어엔 이렇게 안전벨트가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요양병원에서 침대와 휠체어 등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는 1,800건에 육박합니다. 그런데도 휠체어의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요양병원에 비치된 휠체어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휠체어에 안전벨트는 따로 안 달려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달려있는 휠체어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휠체어는 안전벨트가 거의 안 달려 있어요. 특히 요양병원 입원 환자 대부분이 고령인 걸 생각하면 작은 충격도 심각한 신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간호조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3월 재판에 넘겼고 곧 법원에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갔던 50대 남성이 사흘째 귀가하지 않아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목포 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신안의 한 해수욕장에 피서를 온 50대 A씨가 카약을 타러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가 사흘째인 오늘 오전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카약은 발견했지만 실종된 50대 남성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일 연속 5,000명대를 넘던 전남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주말 검사 감소 영향으로 2,782명으로 줄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순천 542명, 여수 529명, 목포 362명, 무안 172명 등을 기록했고 전날 코로나19 사망자는 3명, 위중증 환자는 25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고위험군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무사증 관광이 재개됨에 따라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해상과 항포구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별단속 대상은 체류 자격 위반과 제주도 외 이탈 시도, 외국인 선원 등의 근무처 미변경 등입니다. 해경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해상에서도 검문 검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영화 한산 촬영지의 명소화에 나서는 등 영상물 제작 촬영을 지원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여수의 한 영화관에서 현재 관객 동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 한산 제작진과 무대 인사를 갖고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4년 영화 명량 제작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 2020년에는 여수시 등과 함께 한산, 노량 촬영에 필요한 세트장 조성 등 제작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신안군, 영광군이 공동 개최하는 2022 소금 박람회가 오는 17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소금 박람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온라인 등으로 열렸지만 올해는 6개 주재관에 48개 부스를 갖추고 천일염 산업의 전반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소금 박람회는 우리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고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전국 35개 지자체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